마지막 세 번째 발제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인지적 혼란과 디지털 양극화라는 제목으로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의 장대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장대 교수님도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대학은 카이스트에서 기계공학을 졸업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석사를 마치시고 런던 전경대와 교토대학 영장류연구소 방문연구원을 갔다 오시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다시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로 계속 계시고 현재 서울대학교 AI연구원의 초학제 교육 AI연구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많은 저서를 남기셨습니다. 특히 진화론에 관련해서 거의 대부분의 진화론 관련 내용을 저서를 만드셨고요.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디지털 사용이 이제 온택트 직접 대면을 못하니까 그런 거에도 양극화가 일어나는 인지적 문제 이런 것도 사실 굉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대 교수님도 좋은 발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대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에 두 분 선생님께서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정신 건강 측면에서 또 인간의 정서적 측면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가를 잘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거 외에도 우리가 사실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이게 도대체 뭔가,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 등등의 불확실성 때문에 오는 큰 문제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인지적인 문제이겠죠. 그래서 인지적 혼란이라는 측면에서 좀 생각을 같이 해보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발표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인지적 혼란과 디지털 양극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팬데믹은 어떻게 인지적 혼란을 야기하는가라는 주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역사학자들은 이번 팬데믹이 처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수많은 팬데믹들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여기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종류. 아까 스페인 독감 말씀하시는 게 가장 최근일 수 있겠고요. 자,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역사학자들은 이제 이 어떤 팬데믹이 지나간 다음에 혹은 그 와중에 어떠한 공통적인 반응들이 있었는지를 패턴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프랭크 스노우디라는 역사학자가 Epidemics and Society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공통적인 반응이 있는데 하나는 인지적 혼란하고 지금 방금 전에 우리 박관 선생님 말씀하신 정서적 혐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지적 혼란은 예를 들면 왜 우리가 지금 모이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건 어떤 혐오라기보다는 이해 안 되는 것이죠. 뭔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인지적 혼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백신 이게 정말 제대로 우리가 맞으면 제대로 낫는 건가? 혹시 이거에 문제는 없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엔타이 백서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 백신 운동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인지적 혼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거를 잘 얘기해 주는 게 바로 개념어로 인포데믹이라고 합니다. 인포데믹은 사스가 처음 나왔을 때 사스도 문제지만 사실은 그것에 대한 루머들이 막 돌으니까 그게 굉장히 큰 혼란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을 누가 포착하고 어떤 전략가가 이거는 인포메이션 플러스 에피데믹이라고 이름을 짓자 그래서 인포데믹이라는 정보 감염증이라는 그런 합성어를 만들었죠. 플랜데믹이라는 홈페이지에 혹시 들어가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팬데믹이 다 음모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인포데믹에 해당됩니다. 그 사례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에 코로나19에 걸리면 영구적 폐손성이 일어난다 이런 루머도 돌았었고 청년은 죽지 않는다. 청년 많이 죽었어요. 그다음에 마스크는 코로나19 전파를 막을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되게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전문가들이 초창기에 나와서 마스크는 환자나 의사한테 돌아가야 되지 의료진에게 돌아가야 되지 마스크 사재기 하지 마세요. 손만 깨끗이 비누로 씻으면 됩니다라고 사실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마스크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고, 마스크를 썼던 아시아보다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그런 유럽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얻었죠. 이것도 보면 전문가라고 해서 꼭 올바른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인포데믹의 어떤 진원지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코로나19가 가장 황당한 인포데믹, 코로나19가 빌 게이츠가 고의로 퍼뜨린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믿는 사람이 있느냐? 있습니다. 심지어는 프랑스에서는 그 어떤 다큐멘터리가, 홀드업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 백신 관련된 음모가 있다라는 얘기를 공영방송에서 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렇게 아직도 전 세계 수많은 부자들 중에 큰 부자들 중에 결국 이걸 퍼뜨리고 그 다음에 백신을 만들어서 백신 장사를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습니다. 인지적 혼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문제를 개인의 사이콜로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자기가 믿고 있는 바하고 어긋나는 사례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더 강하게 믿음으로써 어떤 그 인지 부조화 현상을 극복한다는 그런 이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믿고 있는 바들만을 증거들을 채택하고 반대되는 증거들은 버린다는 그런 문제도 있죠. 확증 편향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좀 더 집단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들을 이해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실제로 사회심리학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가 되어 왔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사실 동조 현상에 대한 실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위 가운데 피험자가 있고, 나머지 사실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실은 조교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선분의 길이랑 같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뭐 이거는 질문도 아니죠. 당연히 A입니다만, 실제로 정답을 얘기하다가 어느 라운드부터는 C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실제로 실제 피험자를 제외하고 저기 이제 가짜로 앉아 있는 조교들이 다 C라고 했을 때, 그 피험자에게 질문하는 거죠. 같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C라고 대답할 확률이 얼마 되냐, 개연성이 얼마나 되느냐, 실제로 사례가 얼마나 되느냐, 이제 이런 연구를 해본 거죠. 사실 망망에 맺힌 상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A라고 대답을 해야겠지만, 실제로 저런 세팅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자기 의견을 바꾸는 사람들이 얼마인지를 보니까 적어도 한 60%, 한 번 이상 저런 일을 말한 사람들이 60% 이상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걸 보면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이지만 남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자기 생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동조 현상이고요. 이것은 일종의 정보적 동조 현상하고 규범적 동조 현상 둘 다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요.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 예스맨이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사실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남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조 현상도 자체도 사실 진화적으로 아주 의미 없는 게 아닌 것이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저런 현상들이 더 잘 일어난다고 이야기해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연구를 특화된 연구를 해본 적은 없지만 저희 실험실에서 이와 비슷한 계열의 실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세돌 알파고, 여러분들 대거 기억하실 텐데요. 이때 여러분들 어떤 예측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세돌을 이길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세돌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대표이면서 국가대표로서 이세돌이 이겨야 된다고도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세돌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예측을 했는데요. 이제 저희 실험실에서 이게 도대체 정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데 어떤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정답에 이를까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지게 됐고, 저희 실험실에서 실제로 그래서 대국 전부터 대국 후까지 예측을 하게 하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특히 이제 어떠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예측을 했는가라고 하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A나 B 유형이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 있을 텐데요. A 유형은 여러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친구들, 절친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 절친들끼리도 친구인 경우입니다. B는 여러분 중심이고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있지만 그 친구들끼리 서로 완전히 모르는 상태이죠. 이것을 네트워크의 밀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네트워크의 밀도가 A는 1이고요. B의 경우에는 0이겠죠. 그 사이에 가장 간단한 모델입니다. 어딘가에 여러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A형 유형 중 B 유형 중에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실제로 언노운 이벤트에 대해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 일어나지 않은 사실들에서 올바른 예측으로 나아가는 확률이 더 높을까를 연구를 해본 거죠. 그랬을 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B 유형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올바른 예측으로 갈 확률이 높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혹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변의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데 A형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같은 사람의 수는 똑같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한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을 것이죠. 왜냐하면 친구이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서로 동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B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서로 독립된 인풋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B 유형은 실제로 AI 기술이 요즘 굉장히 발전했는데 이 세월이 질지도 몰라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B에 속해 있다 그러면 B는 굉장히 진지한 인풋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B 유형에 있는 사람들이 더 올바른 예측으로 나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연구를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 올바른 예측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인지적 혼란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지금 더 부추겨지는가, 이 시대에 이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팬데믹은 어떻게 디지털 양극화를 부추기는가? 언론재단의 연구를 따르면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라인 활동이 급증을 했습니다. 실제 여기 보시면 여행은 완전히 감소했고요. 뭐 갈 수가 없으니까요. 온라인 쇼핑, 미디어 이용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팬데믹을 겪은 다음에 이 온라인의 세계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더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기기들이 사용이 늘어났냐 봤더니 스마트폰이 더 많았고요. 훨씬 더 많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앱 이용이 늘어났냐 봤더니 OTT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넷플릭스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본다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컨텐츠였느냐, 뉴스나 예능이나 드라마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팬데믹을 우리가 거치면서 그다음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온라인에서 이런 활동들로 대체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so what? 뭐가 문제냐라고 할 수 있지만 온라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되면 틀림없이 온라인에 깊은 영향을 받는 거죠. 알고리즘의 영향을 받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의견을 교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를 누르면 그 좋아요를 누른 그런 사람들의 그 뉴스들이 더 피딩이 되죠. 이게 이제 에코 챔버 같은 겁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비슷한 성향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의사결혼을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요. 또 제가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을 샀을 때 그 상품과 비슷한 상품들 계속 저한테 들어오는 거죠. 필터 버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온라인 세계에서 잘 작동하고 우리가 암암리에 이것을 이런 식으로 소비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지금 제 추천 알고리즘이 어떤가를 봤더니 뭐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만들어봤는데 그 유튜브하고 지금 넷플릭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충 보시면 이 사람 야구도 좋아하고 다큐멘터리도 좋아하고 뭐 이런 그 추론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알고리즘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두 가지 알고리즘, 지금 상용 추천 알고리즘 두 가지 유형입니다. 첫 번째는 컨텐츠 기반인데요.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그 힙합을 듣고 있다. 그러면 힙합이 계속 여러분들의 추천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이거는 뭐 비슷한 컨텐츠를 계속 우리에게 추천해 준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건 조금 재밌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라면을 드시고 그다음에 콜라를 사 먹었어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추천 알고리즘 뭔가를 추천해 주겠죠? 근데 생수를 추천해 줍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라면과 콜라를 구입했던 사람이 실제로 그 다음에 생수를 구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면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의사결정을 여러분들이 추천해 준다는 것이 바로 협업 필터링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과거에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영향을 받고요. 두 번째는 나랑 성향이 비슷한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 추천 알고리즘으로만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런다면 절대로 과거를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이 추천 알고리즘은 열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정말 인간이 한 인간으로 살아갔을 때 어떤 성장의 어떤 단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그 사이트에 얼마나 더 오래 머물게 하는지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뉴욕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쓰였어요. 유튜브가 그 우리 우리 아빠를 세뇌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이걸 리프로그래밍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어떤 걸 보게 되면 추천이 되고 그 추천은 결국 그 전에 본 거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추천이 되기 때문에 과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점 더 사회적 갈등은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성향이 있는 사람, 남들과 서로 만나서 소통을 해서 뭔가를 역지사지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점점 골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그들 간의 골이 더 깊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더 온라인의 세계가 중요해졌고 더 많은 시간을 거기에 들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양극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자, 금욕을 할 것인가? 어렵죠. 아마 다이어트를 해야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이따가 더 토론 시간에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장대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코로나 사태가 오래 지속이 될수록 조금 잘 사는 사람은 또 그런 대로 지내는데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더 힘든 상황이 계속됨으로써 양극화가 심해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